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조문영 역검 21세기 북스에서 2019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빈곤의 인류학이라고 하네요. 자, 홈리스, 철거민, 복지수급자, 장애인, 노점상, 쪽방촌 등 청년들의 눈으로 본 우리 시대 빈곤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빈곤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죠.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빈곤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빈곤이라는 주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의 피폐함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안적 연대의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고투해온 활동가들이 점점 한국 사회 공론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빈곤이 우리의 관심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빈곤은 살아남았고 심지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폐광이 될까 염려하며 개설한 빈곤의 인류학 수업은 의외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네요. 어떤 빈곤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나와 학생들의 의견이 다소 달랐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수업을 찾은 학생들은 대개 두 종류의 빈곤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하나는 글로벌 빈곤이었다. 지금의 청년 시대는 대한민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어로의 전환을 당당히 선포한 시기에 나타나는 구세군 냄비보다 아프리카 아동 후원 광고를 더 많이 보며 성장했다. 특히 인터넷과 영어 몰입 교육, 교환 학생, 해외여행 등으로 일찌감치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익힌 많은 대학생들은 글로벌 빈곤 퇴치를 자기 자신의 책무로 자임했다. 밀레니엄 개발이든 지속 가능 개발이든 정부와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가 유엔의 각종 목표를 따라 조직한 거대한 반빈곤 사업은 젊은 국제개발 자원 활동가들의 열정 덕분에 전 지구적 퍼포먼스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보상 없이 소비되고 착취된다고 느끼는 순간 청년들은 또 다른 빈곤을 불러낸다. 자기 자신의 빈곤, 실존의 빈곤, 아니 그냥 마음의 빈곤이라 불러도 좋겠다. 부모 세대가 습관처럼 강조해온 안정된 정규직과 성공 신화를 버릴 수도 현실화시킬 수도 없는 21세기 저성장 한국 사회에서 제 처지의 비참함을 호소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학교든 가족이든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다그친다. 온갖 공모전을 기웃거리며 과잉 접속 상태에서 살아가도 어느 순간 관계를 절연하고 잠수를 타기 일쑤다. 정체불명의 불안은 미세먼지를 타고 각자의 몸속에 깊이 파고든다. 일상에서 모임을 최소화하고 얼굴을 맞대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선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압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빈곤은 학생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매번 마주치는 홈리스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강제 철거나 부양 의무제에 따른 부정 수급 정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더 나아가 집요한 항의와 집회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요구하는 게 정말 무리인 것은 아닌지 소심한 우려가 들기도 한다. 개천에서 난용의 시대가 저물면서 빈곤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좌초되는 현실이 주변의 빈곤을 바라볼 기회를 더욱 닫아버렸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으로 가까스로 대학 문턱을 넘은 학생들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 수준과 문화 자본을 당연시하는 대학에서 스스로 투명인간이 되기를 택했다. 빈곤의 인류학 수업이 한동안 대다수 학생들의 관심사를 쫓아 글로벌 빈곤과 청년 빈곤을 주제를
오가던 중 작년 가을 학기가 되어서야 방향을 바꿔보기로 작정했다. 주변에서 가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디어에서 이따금 불쌍한 타자로 범죄자로 죽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나와 내 학생들이 새롭게 대면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적인 마주침보다는 대학생 청년과 반빈곤 활동가의 만남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한 학기 수업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컸다. 활동가들의 단체에서 어설프게 봉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종의 단기 현지 조사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류학자로서 저어되는 일이었다. 또 하나 반빈곤 활동가와 대학생 청년의 각자의 자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동안 내가 만나온 다수의 청년들은 활동가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했다.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기꺼이 나선 사람이라며 모종의 존경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희생과 헌신의 서사가 개인의 가치를 압도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특정 조직을 일반화하면서 운동권, 꼰대, 아재 문화를 떠올리기도 하고 액티비스트란 영어로 표현을 바꾸어 자신의 의미 있고 유쾌한 활동을 구분짓기도 했다. 내가 만나온 활동가들 역시 청년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오래된 운동단체에서 젊은 활동가가 충원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조직 문화를 되돌아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진정성을 내다버린 사회에 대해 반빈곤 활동조차 습획화되는 세대에 대해 절망하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어떤 오해는 만남을 통해 풀리고 만남은 새로운 자극을 낳는다. 공적으로 재현된 청년 활동가라는 단일한 현상을 비집고 서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인류학의 인터뷰가 어설픈 방법처럼 보이는 빅데이터 시대에도 내가 여전히 견지하고 싶은 믿음이다. 빈곤의 인류학 수업 전반부에서는 자본의 역사 및 빈곤 통치와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수업 중반부터 복지 수급자, 홈리스, 철거민, 장애인, 영세상인, 노점상, 쪽방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과 함께 반빈곤 활동가 10인을 선정하여 청년 빈곤을 인터뷰하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정 노선이나 조직의 역사보다는 연령과 성별, 활동 대상, 운동 궤적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가들을 접촉했다. 10팀으로 나뉜 학생들이 활동가와 그가 속한 단체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한 뒤 나와 동행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단체 활동의 배경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 단체의 역사, 활동가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 1부, 질문지와 현장 인터뷰 내용을 수록한 2부, 우리 청년이 바라본 빈곤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3부로 나누어 팀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네. 인터뷰를 모아놓고 보니 한국 사회 빈곤의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빈곤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빈곤 없는 세상,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넓은 범위와 의제 가운데서 최근 주로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활동이다. 2016년 만들어진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의 제도 개선안 발의, 정책 변화 감시 활동, 조사 상담 활동 과정에서 빈곤사회연대가 해온 역할은 상당하다. 장애인과 빈민단체들과 함께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조직해 5년 가까이 싸웠고 이 농성의 성과를 발판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행동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법 부양 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적폐라고 보고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내놓았지만 2018년 현재 주거급여 선정 과정에서만 폐지된 상태여서 생태급여,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 선정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단체는 최적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매년 발간하는 복지권리 안내수첩이나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매개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외치는 것도 빈곤사회연대의 주요 과제이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 개정에 나서거나 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하고 매입 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서 노점상 철거 및 홈리스 대정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빈곤 철폐의 날, 주거의 날 행사를 조직화하거나 장애인처럼 철폐투쟁을 비롯해 여러 의제에 연대하면서 반빈곤 연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 등 사회적 사안에도 결합해 반빈곤 의제 알리는 것도 빈곤사회연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지금도 빈곤 없는 세상,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 살기 위해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연대의 큰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의 빈곤,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임에도 시대가 지원해버린 또 다른 청년을 만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몰랐던, 하지만 존재하는 청년의 모습을 맞닥뜨린 우리는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후 우리들이 나눈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소통과 관계의 빈곤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4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세대 청년들의 빈곤 이야기이다. 우리는 왜 다른 청년을 알지 못했을까? 이토록 무지했을까? 사회 속에서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말고는 왜 보이지 않게 된 걸까? 우리는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노력해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이러한 삶 속에 익숙해져 왔다. 불안한 세대의 우리에게는 우울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버렸고 자기 삶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타인의 비참에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 안에서 각 개인의 빈곤이란 물질적인 빈곤보다 실존의 빈곤, 관계의 빈곤, 소통의 빈곤이 되었다. 그리고 빈곤은 단절을 낳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단절되어가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인 나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 나의 빈곤과 당신의 빈곤을 우리는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공기 활동가님을 보며 그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몰랐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우리,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범주는 달라지고 관계는 새롭게 맺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라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라든지 촛불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용산 참사 현장에서 미디어 촛불을 방송국을 운영하던 활동가들은 상당수가 결합했던 두리반 철근 반대 농성은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 각계의 사람들이 함께 음악회, 낭독회, 축제 등을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농성장을 예술적인 장소로 성화시켰다. 이후 강제퇴거에서 맞선 세입자들의 싸움에 대해 지속적인 연대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맘상무의 탄생 배경과 공기활동가의 삶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두리반 농성에 관해서는 유채림 2012 매력만점 철거 농성장 실천문학사 참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